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감각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감각기계에 대해서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노화에 따라서 시각이나 청각, 그 다음에 미각들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각 같은 경우는 각막 주변에 누르스 맺은 지방 침전물이 생기고요. 그리고 황화 현상으로 인해서 보라색이나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밝은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눈부심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시력 저하나 빛수능에 어려움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청각 같은 경우도 외이도가 가렵고 건조증이 증가하고 보막 같은 것은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소리의 감수성이나 말의 이해, 평형인지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맛이나 쓴맛, 미리 기능이 증가해서 단맛과 짠맛의 미리 기능을 감소하고 그리고 후각 같은 경우도 둔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요 질환을 보시면 녹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되고 그걸로 인해서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요인을 보면은 유전적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나 원인 불명으로 아직까지 연구 결과 원인 불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원인은 아직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증상을 보면은 좁은 시야라든지 눈에 이물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어둠에 적응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콘탁한 각막이라든지 안구 통증과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실명 그리고 두통과 구역질, 색깔 인식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완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시력 약화를 늦출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통원 치료를 인해서 6개월마다 약물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일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로라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녹내장 대상자들이 일상생활 주의사항이 있는데 목이 편한 복장을 하고요. 그리고 금연이나 절주 같은 거 한두 잔 정도도 금하시는 게 좋고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압을 상승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잇몸 일으키도 복압을 생성하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자세라든지 장시간 독서라든지 작업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비온 변화로 인해서 겨울이나 여름에 발작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온 변화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눈에 녹내장이 오면 다른 눈에도 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기검증, 굉장히 녹내장 같은 경우는 정기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으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고 이거는 검은 눈동자에 백태가 껴가지고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관련 요인을 보면은 약간 뭐랄까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합병증으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자외선 조사라든지 텔레비전 시청을 한다든지 노화로 인해서 그다음에 과음이나 흡연,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그런 약물 복용이나 눈 주위의 부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동공에 백색이 혼탁해지고요. 그리고 불꽃 주위에서는 무지개 잔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빛의 눈부심 현상이라든지 통증이 없이 점차 흐려지는 시력 감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색 구별의 능력이 저하되고요. 이거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우리 백내장 수술하셨던 어르신들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백내장 유발 원인을 억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안과 질환이라고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백내장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을 보시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노화에 따른 고막이나 뇌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청력이 감소되는 것이고요.
관련 요인을 보면 동맥경화증이나 대사 이상, 스트레스나 그 다음에 유전적 소인이나 아니면 장기가 소음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다든지 이럴 때 이런 난청이 노인성 난청이 온다고 보고 있고요. 증상은 스라든지 츠, 트, 크, 푸, 크와 같은 음에서 난청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나 언어 구분 능력이라든지 평형 감각이 저하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치료를 보시면 감소된 청력을 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난청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너무 소음이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소음 노출하는 곳에서 가지 않는 것이 좋다든지 뭐 이런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난청이 심하면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할 때는 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낮게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고음에서 큰 소리보다는 아까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을 천천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대상자들한테 잘 들릴 수 있는 한 방법이니까. 그리고 노화에 따라서 시각이나 청각장애는 진행성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계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분비계 특성을 보시면 포도당의 대사 능력이 감소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돼서 우리가 내분비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고 뭐 혈당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복 시에 혈당이 상승하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돼서 뭐 티록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돼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 대사율도 감소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주요 질환을 보시면 먼저 당뇨병이 들 수 있는데 당뇨병에서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에 들어가지 못해서 혈중, 포도당이 수치로 올라가서 소변에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요인을 보면 과식이라든지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증상을 보면은 뭐 다음 다식, 단뇨, 다갈, 체중 감소, 그리고 무기력이라든지 발기부전, 그리고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질 감염의 증가, 그리고 상처 치유가 지연됩니다. 상처가 나면 빨리 낫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감각 이상이나 저하나 고혈당이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혈당 증상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식은땀이라든지 두통,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픔이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저혈당이고 대상자가 식사를 했는지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식사를 안 하고 당뇨약을 복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 중에 공복 시 혈당이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은 우리가 대상자한테 규칙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염식이 골고루 식사량은 알맞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식후에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최소한 30분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 5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 조절 후에 하시도록 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혈당도 재보고 300 이상 정도는 약간 조절한 후에 그거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이용한 약물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슐린 주사약은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왜 그러냐면 인슐린 주사약 같은 경우는 복용하게 되면은 위장관에서 파괴가 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사를 피하 주사를 맞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혈당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사탕 같은 거 우리가 증상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을 주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5회 우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7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2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된다. 녹차라든지 우유라든지 커피 같은 것을 가지고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 약의 흡수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네, 맞습니다. 여기 철분제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 것 같고요. 어지럼이 있을 때마다 복용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우리가 코팅됐다든지 뭐 우리가 쪼갤 수 있는 약들은 있습니다. 반금이 되어 있는 것은 쪼갤 수 있지만 코팅됐거나 아니면 캡슐로 들어있는 그런 약들은 쪼개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다. 우리가 2배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복용하면 안 됩니다. 복용 시간이 2배를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 외에도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부작용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은 항상 물과 미지근한 물과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금연 후 29번 보시면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보통 그래서 성기능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감소한다. 금연 후라고 했으면 성기능이 감소하지는 않겠죠. 기대 수명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기대 수명이 올라갈 수 있겠죠. 건강해지니까. 그리고 손상된 폐기능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이건 맞겠네요. 네. 그 다음에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혈중 산소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호흡곤란 같은 게 감소될 것이고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걸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노인은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접종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시면 예방접종과 종류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 백일해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은 보통 우리가 뭐 어렸을 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우리 매년 1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폐렴균 가교는 보통 50세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유형금에 대해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보통 1회, 2회 접종 권할 수도 있고 65세 이상에는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은 1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50세에서 64세, 65세 이상 둘 분 다 그런 나이에도 다 1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보통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폭염 같은 게 있을 때, 네, 보시면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안 되겠죠. 요즘같이 굉장히 우리 안전문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염이 온도가 높을 때는 굉장히 야외 활동, 특히 햇빛이 가장 좋은 도시에서 4시 사이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따뜻한 물로 통목욕한다. 이것도 안 좋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하는 거. 이거 괜찮겠네요.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두꺼운 담요를 덮어서 체온상호 진실을 예방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폭염 같은 경우는 보통 가급적 야외 활동이라든지 야외 작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기증이나 메스꺼운 두통, 근육, 경련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음료를 천천히 마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시도록 하고, 선풍기가는 환기가 잘 돼서 환기는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록하는 목적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요양보호사 기록의 목적을 보시면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이게 답이 나왔네요.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보호자의 밀착 관계 유지, 기관의 중심의 서비스의 계획을 수립한다. 이건 뭡니까?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기록을 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록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주로 하는 업무 형식은이라고 했네요. 우리 상황이 급할 때나 사안이 가벼울 때 구두보고겠죠. 네. 그래서 구두보고, 우리 보고에는 구두보고, 그 다음에 서면보고, 그 다음에 원래 사례 서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업무보고는 전산만 보고도 있겠죠. 그래서 구두보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급할 때라든지 사안이 가벼울 때 보고할 수 있고요. 서면보고 같은 경우는 보통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그렇지만 신속한 보고는 안 되고요.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라든지 자료 보존을 필요할 때,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거나 지표가 필요할 때, 정기 업무 보고시라든지 사건 보고일 때 우리가 보통 서면 보고를 하고요. 전산만 보고는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과 전략을 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는 구두 보고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임종에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난 신체적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호흡이 규칙적인 게 아니라 호흡이 불규칙해져요. 과도호흡, 가쁘거나 그 다음에 무호흡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변량은 당연히 우리가 대사 기능이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지가 따뜻한 게 아니라 사지가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차갑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 긴장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고,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깨어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변량이 감소로 인해서 그 배출을 위해서 소변질 삽입 여부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하고, 호흡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차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상체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차 싸늘해지고 피부가 하얗게 되고 파랗게 청색증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때는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때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청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5번을 보시면 임종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임종 적응 단계, 이거 퀴블로 로스에서 5단계가 우리가 임종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부정 단계가 나오고,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단계인데, 대상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타협의 단계겠죠. 네. 그래서 타협 단계. 분노는 굉장히 주위 사람들로 관심을 끌려고 주위 가족들한테 분노하는 경우, 부정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거나 울기만 하고, 수용 단계는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로서 나는 지쳤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타협의 단계가 되겠네요. 네. 실기시험입니다. 그래서 36번 보시면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편마비 대상자의 올바른 식사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 편마비니까 어느 쪽으로 누워야 되죠? 우리? 그렇죠. 건강한 쪽으로 눕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고요. 그래서 마비린 쪽에 베개나 쿠션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요.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우리 식사 도중에는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입에 뭔가 있을 때는 대화를 자제해 주는 게 좋고요. 먹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서 대화를 자제하고 그 다음에 TV 같은 것도 꺼주시는 거 좋습니다.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은 아니라 왼쪽에 베개나, 그렇죠. 오른쪽 밑으로 가니까 왼쪽이 위로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지지해 주고요. 왼쪽 입에, 아니죠. 오른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그 다음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이 완전히 삼킨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다음 음식을 넣어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게 맞겠네요. 네. 그 다음에 37번은요.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라고 했네요. 경관 영양 대상자. 보시면 청색증이 나타난 비위관을 제거한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바로 잠그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구토 증상이 있어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잠그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양의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그 다음에 당연하죠.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액을 분당 100cc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영양액 같은 경우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분당 50cc 정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의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우리가 영양의 주머니 같은 경우는 고열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튜브 같은 거에 응고가 돼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식사 시마다 우리가 영양의 주머니를 사용하게 되면 매 급식마다 세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약물의 성분과 효과를 유지하도록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물 보관 방법, 귀약은 냉동고에 우리 약물 같은 거 보통 안약이나 귀약 같은 것은 실온에 보관합니다. 그늘진 곳에 실온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아니죠. 모든 약물은 햇빛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료약은 물약에 녹여서 서늘한 곳에, 가료약은 그때그때마다 깨끗한 수저로 그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료약이 너무 적은 경우는 무침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것. 갈색병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햇빛이나 그 다음에 형광등 같은 그런 것들을 조명 같은 걸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서 보통 모든 약물은 아동이나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치매 대상자 같은 약은 약상자의 자물쇠를 잠금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약은 햇빛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가루약 같은 것은 숟가락에 이물질에 물기가 있으면 가루약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우리가 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럽제 같은 경우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복용할 경우는 반드시 색깔이라든지 냄새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럽제가 약 용기째 빨아먹으면 약에 침이 섞어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을 사용하거나 스푼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물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약이나 귀약은 보통 투약 후에 나오는 부분을
생리식염소 솜으로 닦고로 하고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39번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연고에 대해서인데 안연고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라고 했습니다. 투약 후에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투약한 후에 뭐예요? 눈을 감고 눈알을 굴리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알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아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투여하는 게 좋고요. 안연고의 투약 후 비루간 안연고는 끈끈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고 안약 같은 것이 물약이기 때문에 비루간을 가볍게 눌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을 열 때는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아니요 뚜껑을 열면 처음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로 적시 멸균솜으로 닦아내도록 한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생리식을 적시 멸균솜으로 닦아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오늘 또 문제 우리 문제 국가고시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함께 이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